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상간녀 엄마가 주인공에게 10억을 줄 테니 이혼해달라며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오늘 아침. 제가 운영하는 카페 오픈식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1년 전 이혼을 했고 그 위자료로 경치 좋은 곳에 꽤 근사한 브런치 카페를 차렸어요. 오늘은 대망의 오픈 첫날이었죠. 화환이 줄지어 들어오고 지인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 아주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불청객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요. 사장님, 밖에 웬 할머니랑 젊은 여자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화환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누구신데요? 그게 사장님한테 돈 받을 게 있다고 사기꾼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경찰 부를까요? 저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아주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1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선사했던 사람들. 바로 전 남편의 상간녀 유라와 그녀의 엄마 홍여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몰골이 가관이더군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어디서 구르다 온 사람처럼 흙투성이었어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강수연, 너희 도둑년 당장 나와. 내 돈 내놔. 언니, 제발요. 우리 엄마 말 좀 들어줘요. 홍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핸드백을 집어 던지려 했고 유라는 포대기로 꽁꽁 싸맨 아기를 업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뒤에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는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를 하녀보듯 하던 그 위세등등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다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영업방해로 신고당하고 싶으세요? 신고? 누가 누구를 신고해? 네가 우리한테 사기쳤잖아. 그 계약은 무효야. 당장 10억 토해내. 무효라니요? 변호사 입혀에 공증까지 다 마친 계약인 거 잊으셨어요? 우린 몰랐어. 네가 우릴 속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 돈 돌려줘. 속이다니요?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당신들이에요.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콧방귀를 끼며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기세 등등하던 사람들이 거짓골이 되어 나타난 걸까요? 홍 여사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지만 차마 구체적인 이유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얼굴만 불그락푸르락해졌죠. 그때 뒤에 서 있던 전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달려나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아가 내가 잘못했다. 네가 우리 좀 살려다오. 저 옆편 애들이 우리 집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언니, 진짜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언니가 돈 좀 돌려주면 안 돼? 응? 아가? 언니? 호칭들이 참 재밌네요. 1년 전엔 저더러 남의 집 귀한 아들 앞길 막는 재수없는 년이라면서요. 저는 잡힌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 난장판이 벌어지게 된 이유, 그리고 제가 어떻게 10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은 정확히 1년 전,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 당시 저는 결혼 3년 차 주부였습니다. 남편 진영은 허우대만 멀쩡할 뿐 실속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죠. 다니던 직장을 툭하면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제 월급까지 야금야금 까먹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좁아터진 전셋집 식탁에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저까지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타박을 하며 젓가락으로 생선을 뒤적거리셨죠. 아니, 넌 직장 다니다는 핑계로 애비 밥상이 이게 뭐니? 굴비가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 어머님, 그거 영광굴비예요.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온 거라고요. 비싼 거면 뭐하니? 굴놈 솜씨가 영 아닌데. 우리 진영이 입맛 까다로운 거 모르니? 이러니 남자가 밖으로 돌지. 엄마, 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언니도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근데 언니, 내일 모레 내 친구 결혼식인데 나 입고 갈 옷이 없네? 언니 카드 좀 빌려주라. 아가씨, 지난달에 사드린 원피스는요? 그리고 제 카드는 아가씨 용돈 통장이 아니에요. 야, 강수연, 너 말이 좀 심하다? 동생이 옷 한 벌 사입을 수도 있지. 너는 쥐꼬리만한 월급 벌어오면서 유세는 혼자 다 떠네? 유세? 지금 이 집 생활비 누가 대고 있어? 당신 사업한답시고 까먹은 돈이 얼만데 그런 소리가 나와. 아, 진짜 밥맛 떨어지게. 야, 나 이번에 진짜 대박 아이템 건졌어. 친구가 소개해준 건데 투자금 5천만 있으면 무조건 2배로 불려준대. 대출 좀 알아봐. 미쳤어? 지난번에도 코인이다 뭐다 해서 날린 돈이 3천이야. 더 이상 대출은 안 돼? 너 진짜 나 성공하는 꼴 보기 싫어서 이러냐? 내가 성공하면 다 너 호강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무시, 그리고 남편의 허황된 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린 건. 이 밤중에 누구냐? 제가 나가볼게요. 인터폰 화면에는 화가 잔뜩 난 표정의 중년 여성과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바로 홍 여사와 유라였습니다. 여기가 김진영 씨 댁 맞습니까? 누구신데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십니까? 누구냐고? 네가 내 딸 인생 망쳐놓은 그놈이구나. 홍 여사는 다짜고짜 남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소리가 거실을 울렸죠. 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이 여편네가 미쳤나? 남의 귀한 아들한테 손찌검을 해? 당신 누구야? 홍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옆에 서 있던 딸 유라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유라는 명품으로 휘감은 옷차림이었지만 배가 살짝 불러있는 상태였죠. 내 딸 유라예요. 지금 임신 5개월이고 뱃속에 있는 애 당신 아들 핏줄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저까지 모두 입을 벌린 채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준영아, 사실이야? 아니 그게 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실수였어. 딱 한 번 실수였다고. 실수? 내 딸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실수?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홍 여사는 들고 온 007 가방을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활짝 열었죠. 그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수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 10억입니다. 현금이랑 수표 섞어서 가져왔으니 세어보실 필요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죠? 위자료요? 내 딸이 그쪽 남편 아이를 가졌는데 미혼모로 키울 순 없잖아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이 돈 받고 그쪽이 깨끗하게 물러나줘요. 이혼해달란 소리입니다. 지금 저보고 돈 받고 남편을 팔라는 겁니까? 팔다니 말이 거치네.
보상해 주는 거죠. 그쪽 남편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이 돈이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 아닌가?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침을 꼴깍 삼키시더군요. 저 사부인? 아니 여사님, 이게 진짜 10억입니까? 네. 우리 딸이 대개 아드님을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건물 몇 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데 사위 하나 먹여 살릴 능력은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 뺨 맞았다고 화내던 분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홍 여사의 손을 잡더군요. 아이고 세상에,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진영이가 사업운이 좀 트여야 하는데 며느리가 복이 없어서 그런가 싶었거든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들었잖아. 애까지 생겼다는데 어쩌니? 핏줄을 모른 척할 수는 없잖니. 그리고 10억이라잖아. 너 그 돈 평생 벌 수 있어? 맞아, 언니. 솔직히 언니랑 오빠랑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기 싫었어. 이참에 언니도 그 돈 받아서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아? 10억이면 로또 맞은 거지 뭐. 엄마, 진짜 나 이혼해도 돼? 그럼. 굴러들어온 목을 왜 자니? 저 댁이 건물이 몇 채라시는데?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 나도 우리 아이 책임져야지. 너도 10억 받으면 좋잖아. 우리 서로 윈윈 하자, 응? 이 인간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였죠.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기서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나만 비참해질 뿐이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홍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요. 이혼해드리죠. 말이 통하는구먼. 진작 그럴 것이지.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못 믿겠으니 지금 당장 변호사 불러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공증까지 확실하게 받아야겠습니다. 야,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믿고 받으면 되지. 닥쳐, 넌 빠져. 저는 핸드폰을 꺼내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급한 건이라고 사정해서 집으로 오게 했죠. 변호사가 도착하고 식탁 위에는 계약서 양식이 펼쳐졌습니다. 변호사님, 조항 확실하게 넣어주세요. 첫째, 합의금 10억 원은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명목으로 지급한다. 둘째,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셋째, 남편 김진영의 명의로 된 모든 부채는 김진영 본인이 책임지며 이혼 후 강수연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뭐? 반환 청구? 꼼꼼하네. 좋아. 다 넣어. 빚은 내가 갚으라고?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싫으면 관둬. 나 이혼 안 해. 상간녀 소송 걸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저 여자 미혼모 만들고 니네 집안 개망신 당하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제 서슬퍼른 눈빛에 남편은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홍 여사는 거침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녀에게 10억은 딸의 행복을 사는 껌값 정도로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수표랑 현금은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요. 계좌 불러. 잠시 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입금 10억 원. 통장에 찍힌 영해 개수를 확인하는 순간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입금 확인됐네요. 진영아, 내일 법원 가서 서류 접수하자.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수연아, 나가서도 잘 살고. 우리 진영이 이제 부잣집 사위 됐으니까 너랑은 급이 다르잖니. 언니, 짐은 언제 뺄 거야? 내일 바로 빼줄 수 있지? 유라 언니 들어오셔야 하니까. 참 빠르기도 하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한 번씩 둘러보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팔아넘긴 시어머니, 올케를 남 취급하는 시누이, 그리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상가녀 옆에 붙어 실실거리는 남편. 어머님, 아가씨, 그리고 진영아, 똑똑히 기억해. 당신들이 돈 보고 나 버린 거야.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다. 딴소리는 무슨. 이제 볼 일 끝났으니 그만 나가주지. 네, 안 그래도 이 공기 탁한 집구석 1분 1초도 있기 싫네요. 저는 그 길로 안방에 들어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만 챙겨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죠. 거실에서는 이미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홍 여사가 가져온 양주를 따고 시어머니는 유라의 손을 잡고 아이고 복덩이 며느리 하며 아부를 떨고 있었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 진영을 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진영아,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장모님 돈이 네 돈인 줄 아나 본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 질투하냐? 넌 평생 독신녀로 죽을 팔자야. 잘 가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죠. 통장에는 10억이 있고 옆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사라졌으니까요. 다시 현재. 카페 앞은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홍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고 유라는 아기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억울해. 분해.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인연이 우릴 속이고 튀었어. 속이긴 누가 속였다고 그러세요? 저는 정당하게 위자료 받고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꼬질꼬질한 점퍼 차림. 1년 전 말끔한 정장을 입고 저에게 잘 가라며 비웃던 전 남편 진영이었습니다. 수연아, 어머, 이게 누구세요? 재벌가 사위 되신 김진영 씨 아니세요? 왜 꼴이 이렇죠? 장모님이 투자 좀 안 해주셨나 봐요? 진영은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갑자기 홍 여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편네야. 당신들이 나 꼬여냈잖아. 내 인생 책임져. 내 회사 돌려내라고. 이거 안 놔? 네 놈이 무능해서 말아먹은 걸 왜 나한테 따져? 오빠, 그만해. 우리 엄마 잡겠다. 세 사람은 서로 엉겨붙어 머리채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고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팝콘이라도 가져와서 구경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남편은 어떻게 해서 돈 많은 장모를 두고 저런 노숙자 꼴이 되었는지. 제가 집을 나간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마 잔꿈에 젖어 계셨을 겁니다. 10억을 쾌척하는 재벌 사돈에 뱃속에 손주까지 품은 젊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겠죠. 하지만 그 착각은 딱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평소 같았으면 제가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빴을 시간입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시며 헛기침을 하셨대요. 아가, 일어났니? 새아기가 들어왔으니 아침은 좀 거창하게, 응? 하지만 거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주방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상간녀 유라가 자고 있는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임신해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점심때가 다 되도록 상간녀 유라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죠. 아, 왜요? 사람 자는데. 아니, 해가 중천인데 밥은 먹어야지.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 벌컥 문이 열리고 유라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나왔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는 산발이었죠. 제가 살 때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늦잠은 꿈도 못 꿨거든요. 어머님, 저 입덧 심한 거 모르세요? 밤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왜 깨우고 그러세요? 그래도 끼니는 걸으면 안 되잖니. 내가 북엇국 끓여놨는데. 비린내.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브런치 배달시킬 거니까 제 건 신경 끄세요. 아, 그리고 오빠는요? 진영이는 아까 나갔다. 장모님 만나서 사업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럼 저 다시 잘게요. 청소기 돌리지 마세요. 시끄러우니까. 쾅! 방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식탁에 차려둔 식은 북엇국을 혼자 드셔야 했죠.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월드, 아니 며느리 월드의 개막은 그날 오후 홍 여사의 방문과 함께 시작되었으니까요. 홍 여사는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백화점 식품관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이었죠. 시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오셨습니까?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우리 유라가 입이 짧아서요. 아무거나 먹이면 애한테 안 좋잖아요. 이거 다 유기농 2+1 한우랑 자연산 전복입니다. 세상에 귀한 거네요. 제가 얼른 손질해서 저녁에. 아니요. 지금 하세요. 유라 일어나면 바로 먹게. 아, 그리고 사돈? 네? 냉장고 좀 봅시다. 홍 여사는 다짜고짜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인상을 팍 쓰며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묵은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제가 만들어 두고 간 반찬들이었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냉장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균 득실거리게. 유라랑 내 손주 먹일 음식 넣어야 하는데 이러면 곤란하죠. 그게 며느리가, 아니 전처가 해놓고 간 건데 아직 먹을만 해서. 싹 다 버리세요. 궁상맞게 남이 먹던 걸 왜 둡니까? 홍 여사는 멀쩡한 반찬통들을 죄다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까운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셨지만 10억을 준 물주 앞에서 감히 대꾸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돈, 앞으로 우리 유라 식사는 제가 짠 식단대로만 해주세요. 조미료 절대 안 되고요. 소금도 히말라야 핑크솔트만 쓰세요. 물도 생수 사다 나르시고요. 정수기물 찝찝해서 원.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세요? 고기 안 굽고? 핏기만 살짝 하시게 구우세요. 질기면 유라 안 먹으니까.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신분은 시어머니에서 고급 식모로 추락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꽤 소홀히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만 할 뿐 직접 손에 물을 묻히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 세 끼, 유라의 입맛에 맞춘 호텔급 수라상을 차려내야 했습니다. 그 시각, 남편 진영은 또 다른 환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재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진영은 홍 여사를 모시고 마주 앉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번에 진짜 확실한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AI가 대세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형님이 AI 기반 물류 스타트업을 하는데 여기에 5억만 태우면 1년 안에 3배는 거뜬합니다. 아, 5억? 자네 사업 경험은 있고? 아유, 그럼요. 제가 비록 운이 없어서 몇 번 실패는 했지만 감은 살아 있습니다. 수연이 아니 전처 개가 워낙 기를 죽여놔서 못 폈던 거지. 장모님이 조금만 밀어주시면 제가 유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홍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사위를 보는 게 아니라 멍청하지만 이용해 먹기 좋은 머슴을 보는 눈빛이었죠. 좋아. 내 딸 남편인데 기 좀 살려줘야지. 5억 투자하겠네. 정말입니까? 장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뼈가 부서지게 일해서. 대신 조건이 있어. 네? 조건이라뇨? 말씀만 하십시오. 법인 설립은 자네 이름으로 하되 자금 관리는 내가 붙여주는 이사가 전담할 거야. 인감도장도 그 이사한테 맡기고. 자네는 그냥 대표 명함 파서 영업이나 뛰러 다녀. 돈 만지는 건 딴 사람이 해야 사고가 안 나지. 아, 그래도 제가 대표인데 도장 정도는. 실은 말고 5억이 뭐 애들 껌값인가? 못 믿겠으면 없던 일로 하고. 아닙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진영은 그저 5억 투자와 대표님 소리에 눈이 멀어 덜컥 미끼를 물었습니다. 실권은 하나도 없는 바지 사장이 되는 줄도 모르고요. 그는 그 길로 외제차 매장으로 달려가 법인 리스로 포르쉐부터 계약했습니다. 이제 나도 대표다라며 으스대면서요. 한편 집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타깃은 신우이였죠. 신우이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 때는 그 방이 탐나서 몇 번이나 바꾸자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신우이 방을 뺏는 올케가 어디 있냐며 막아주셨었죠. 하지만 유라는 달랐습니다. 자기야, 저 방 채광 너무 좋다. 우리 아기 놀이방으로 딱인데. 저기는 수정이 방인데? 좁아 터진 이 집에서 그럼 애를 어떻게 키워? 그리고 수정씨, 이제 시집갈 나이도 됐는데 언제까지 얹혀 살 거야? 신우이는 방문을 열고 나오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방을 뺏겠다고? 어머, 뺐다니? 양보지. 조카를 위해서 고모가 방 하나 양보 못 해줘? 오빠가 말 좀 해봐. 나더러 어디서 자라고. 진영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다가 유라가 눈을 흘기자 바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야, 김수정, 너도 이제 독립할 때 됐잖아. 정 갈 데 없으면 거실 베란다 쪽에 매트 깔고 자든지. 뭐? 베란다? 오빠 미쳤어? 내가 이 집 식구고 저 여자가 굴러들어온 돌인데 누굴 쫓아내? 굴러들어온 돌? 말 다 했어요? 우리 엄마가 10억 안 줬으면 오빠가 사람 구실이나 했을 것 같아요?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유라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등짝을 때렸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죠. 아이고, 새아기야. 왜 화를 내고 그러냐. 태교에 안 좋게. 수정아, 네가 참아라. 언니 몸도 무거운데. 엄마까지 왜 이래? 나보고 베란다에서 자라잖아. 그럼 뭐 어떡하니. 당장 이사 갈 수도 없고. 일단 네가 짐 좀 빼서 뒷베란다 창고에 넣고 잠은 거실 소파에서 자라. 와, 진짜 돌겠네. 엄마, 제정신이야? 전 올케 언니 있을 땐 나 끔찍하게 챙기더니 돈 10억에 딸도 팔아먹어? 듣기 싫으니까 빨리 방 빼요. 내일 도배 새로 할 거니까.
색깔은 핑크색으로 할 거니까 벽지 뜯어놔요. 결국 신우이는 그날 밤 쫓겨나듯 방을 비워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진영의 집안은 꽤 화려해 보였습니다. 진영은 포르쉐를 타고 출근했고 유라는 매일같이 백화점 쇼핑을 다녔으며 집안에는 유기농 식재료와 명품 유아용품이 넘쳐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 연골이 닳도록 걸레질을 하고 곰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유라가 어머님, 곰국 식으면 기름 뜨는 거 아시죠? 수시로 걷어주세요. 라고 시키면 밤새 가스불 앞을 지켜야 했죠.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가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숨도 크게 못 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진영의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사무실에 직원도 몇 명이 있었지만 실상은 홍 여사가 심어놓은 김이사라는 사람이 모든 걸 쥐락펴락했습니다. 사무실, 대표이사실. 대표님, 이번 법인카드 내역이 좀 과하신데요. 룸살롱에서 300만 원, 골프장에서 200만 원. 이거 다 업무 연관성 있습니까? 아니 이사님, 영업하려면 접대도 하고 그래야죠. 제가 대표인데 이 정도도 못 씁니까? 홍 회장님 지시입니다. 앞으로 법인카드 한도 50만 원으로 줄이랍니다. 그리고 결제 서류 가져오세요. 도장 제가 찍습니다. 네? 50만 원이요?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 장모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해주세요. 직접 말씀하시죠. 아, 그리고 저번 달 매출 실적 없던데 회장님이 이번 달까지 성과 안 나오면 사무실 빼겠다고 하십니다. 아씨, 알았어요. 알았어. 진영은 대표 명함만 가진 허수아비였습니다. 홍 여사는 진영을 철저하게 감시했고 돈줄을 쥐고 흔들었죠. 진영은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집에서는 유라에게 짜증을 냈고 유라는 능력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냐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더 쥐어짰습니다. 유라의 배가 남산만해지던 어느 날 홍 여사가 집에 찾아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들 주목. 우리 유라 다음 주에 제왕절개 날짜 잡았어. 병원은 청담동 최고급 조리원 예약했고 사돈, 몸조리할 때 가서 수발 좀 드세요. 네? 조리원에 간병인도 많을 텐데 굳이 제가? 남이 해주는 거랑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랑 같아? 손주 보고 싶다며 와서 애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켜야지. 알겠어요. 와, 드디어 아들 나오는 거야? 야, 기대된다. 내 아들이면 얼마나 잘생겼겠냐?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성유라님 보호자분, 아기 나왔습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됐어. 아들이야. 엄마, 들었어? 아이고, 우리 장손. 어디, 얼굴 좀 보자. 가족들은 우르르 신생아실 유리창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속사계에 쌓인 아기를 안고 창가 쪽으로 다가왔죠. 진영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동영상을 찍던 진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고 홍 여사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죠. 유리창 너머에 있는 아기는 누가 봐도 한국인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그리고 짙은 쌍꺼풀. 완벽한 흑인 혼혈아기가 그들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적을 깬 건 진영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시간 그들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그 아이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연겁처럼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진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유리창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저기요, 간호사님. 이거 우리 애 맞아요? 팔찌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성유라 산모 아기 맞냐고요? 네? 성유라 산모님 아기 맞는데요. 팔찌에도 정확히 적혀 있잖아요. 3.2kg 건강한 남아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산모도 한국인이고 나도 한국인인데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와요? 애가 바뀌었잖아, 지금. 진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유리창을 쾅쾅 두드리자 간호사들이 기겁을 하며 달려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산모 가족들도 웅성거리며 그들을 쳐다봤죠. 진영아, 이게 무슨 소리냐? 애가 바뀌다니. 그럼 저 시커먼 애가 우리 손주라는 거야? 잠깐 비켜봐. 내가 봐야겠어. 홍 여사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아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그리고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게 뭐야? 유라 인연이 기어이 사단을 냈구나. 장모님,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유라가 임신한 게 내 애라면서요. 10억이나 주고 데려온 애가 왜 저러냐고요. 홍 여사는 대답 대신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거리다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고 의료진이 홍 여사를 응급실로 실어 나르는 동안 진영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빠, 이거 꿈이지? 저기가 우리 조카라고? 말도 안 돼. 아이고, 내 팔자야. 10억짜리 손주라더니 아유, 똥물 튀긴 놈이 나왔네. 이걸 어쩌면 좋아.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유라가 마취에서 깨어난 뒤인 병실에서 펼쳐졌습니다. 몇 시간 뒤 1인실 특실. 유라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 기운이 덜 깬 몽롱한 상태였죠. 그때 벌컥 문이 열리고 진영이 들어왔습니다. 야, 김유라, 일어나.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오빠 왔어? 아기는? 우리 아기 예뻐? 예뻐? 네 눈엔 그게 예쁘냐? 너 나한테 사기쳤지?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아, 머리 아파. 엄마는 어디 갔어? 장모님 충격받고 쓰러지셨어. 너 똑바로 말해. 그의 아빠 누구야? 진영이 침대 옆 협탁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라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죠. 미쳤어? 왜 이래? 애 낳은 사람한테. 에? 그 까만 애가 내 애야? 너 클럽 다니면서 딴 놈이랑 굴러먹었지? 그것도 외국 놈이랑.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이불자락만 만지작거렸죠. 그게 아니, 나는 오빠 애인 줄 알았지. 날짜 계산해보니까 오빠랑 잤을 때랑 맞았단 말이야. 뭐? 날짜 계산? 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잔 게 언젠데? 클럽에서 만난 흑인 오빠랑은 딱 한 번이었어. 진짜 딱 하룻밤 실수였다고. 설마 한 번에 임신될 줄 알았겠어? 진짜 기가 차네. 실수? 뭐라니? 외국 놈이랑 한 번? 내 아들 신세 망쳐도 유분수지. 어디서 근본도 없는 씨를 배워서 우리 집에 들이밀어? 병실 밖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유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년아, 내 아들 인생 물어내. 네가 사람이야? 이거 나요. 환자한테 무슨 짓이에요? 오빠, 말려봐. 말려?
내가 지금 더한 것도 하고 싶은데 말리라고? 진영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유라와 시어머니가 뒤엉켜 싸우는 사이 그는 홍 여사가 입원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건 유라가 아니라 홍 여사였으니까요. 응급실 커튼 안. 홍 여사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이미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에게 급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조치해. 그 물류회사 법인 말이야. 내가 투자한 5억 당장 회수 절차 밟아. 장모님. 홍 여사는 전화를 끊지도 않고 진영을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사위라며 둥기둥기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경멸만이 가득했죠. 누구세요? 장모님, 저 진영입니다. 유라가 실수를 좀 했나 봅니다. 제가 잘 타일러서. 홍 여사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진영 씨, 우리 계약은 파기야. 자네 전처한테 준 10억 그리고 자네 회사에 넣은 5억 전부 다 토해내. 네? 그게 무슨 10억은 수연이가 가져갔잖아요.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건 자네 사정이고 자네가 내 딸 책임진 데서 준 돈이잖아. 그리고 회사 자금 5억 그거 내가 투자한 게 아니라 자네 이름으로 대출받게 보증선 거야. 기억 안 나? 진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1년 전 홍 여사가 내밀었던 서류 뭉치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김 이사가 관리한다고 했지만 서류상 모든 채무의 책임자는 대표이사인 김지영 본인이었던 겁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남의 돈 텁석 받으래? 내 변호사가 내일 압류딱지 붙이러 갈 거야. 그리고 유라랑은 당장 이혼해. 이혼이라니요? 아기는 어쩌고요? 저 흑인애를 제가 키웁니까? 누가 키우래? 고아원에 보내든 입양을 보내든 알아서 하고 내 딸 호적에만 안 올라가게 정리해. 안 그럼 자네 본가 집까지 경매 넘길 줄 알아? 홍 여사는 핸드백을 챙겨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진영이 바지가랑이를 잡았지만 홍 여사는 가차없이 그를 발로 차버렸죠. 몇 주 후 아침 진영의 사무실. 출근한 진영을 맞이한 건 굳게 잠긴 사무실 문과 그 위에 붙은 출입 금지 안내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집기를 드러내고 있었죠. 이보세요. 당신들 뭐야? 내 회사에서 뭐하는 짓이야? 김진영 씨 되십니까? 채권자 홍미숙 씨의 요청으로 가압류 집행 중입니다. 여기 서류 받으세요. 가압류? 하루 만에 이게 말이 돼? 야, 김 이사 어디 갔어? 김철수 이사 나오라고 해. 대표님, 김 이사님은 어제 법인 통장 잔고 다 빼서 잠적하셨는데요. 홍 회장님 짓이라고.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포르쉐 리스 할부금,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그리고 홍 여사가 청구한 투자금 반환 소송까지. 모든 빚이 고스란히 그의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믿었던 재벌 장모는 그를 이용해 딸의 치부를 덮으려 했을 뿐 수틀리자마자 꼬리 자르듯 그를 버린 겁니다. 아니,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통째로 으깨버린 거죠. 같은 시각 진영의 본가 아파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라가 퇴원해서 집으로 온다는 소식에 겁을 먹은 게 아니라 홍 여사가 보낸 용역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빨리빨리 좀 쌉시다. 여기 전세계약자 명의가 몇 달 전에 홍미숙 씨로 바뀌었던데 전세권자가 방빼랍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며느리 집인데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우리 오빠 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아마 병원에 두고 왔거나 어딘가로 보냈겠죠. 그녀의 표정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요? 즐기다, 즐겨. 아가, 유라야, 우리가 잘못했다. 네 엄마한테 말 좀 잘해다오.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니? 이 엄동설안에. 이거 안 나요? 어머님, 10억 받아서 며느리 팔아먹을 땐 좋으셨죠. 이제 와서 가족인 척 역겨우니까 좀 꺼지세요. 야, 너 말 다 했어? 척반하장도 유분수지. 너 때문에 우리 오빠 신용 불량자 됐어. 네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애 때문에. 오빠가 좋다고 도장 찍었잖아. 그리고 나도 피해자야. 10억 날리고 이혼녀 딱지 붙고.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유라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들, 뭐예요? 이 사람들 다 끌어내요. 용역들이 시어머니와 신우의 팔을 잡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인다. 동네 사람들. 이거다. 내 명품 가방 챙겨야 된단 말이야. 아파트 복도에는 시어머니의 통곡소리와 신우이의 비명소리, 그리고 짐짝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인과응보. 그들이 저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아니 몇 배로 돌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 둔치. 빈털터리가 된 진영, 쫓겨난 시어머니와 신우이. 세 사람은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둘러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포르쉐는 압류당했고 갈 곳은 찜질방뿐이었죠. 아이씨, 이게 다 강수연 때문이야. 맞아. 언니가 10억만 안 들고 튀었어도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됐잖아. 그 돈이면 빚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진영아, 너 수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걔 찾아서 돈 좀 달라고 해봐라. 부부였던 정이 있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니? 몰라. 부산으로 갔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그래, 부산. 진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수연이 걔 부산에 카페 차린다고 했었어.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가서 빌든 뺐든 10억 다시 가져와야지. 그 돈 원래 내 거였잖아. 오빠, 나도 갈래. 여기서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부산 가서 언니한테 한몫 챙겨 달라고 하자. 그래, 가자. 가서 싹싹 빌면 걔 성격에 마음 약해질 거다. 우리가 오죽하면 찾아왔겠니?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들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그들이 제 카페 앞에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10억을 날리고 분노에 찬 홍 여사와 유라였죠. 바닥에 주저앉아 10억 내놓으라고 악쓰는 홍 여사, 포대기를 엎고 훌쩍이는 유라,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 홍 여사 멱살을 잡으려는 전 남편 진영, 그리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주변 구경꾼들은 핸드폰을 꺼내 이 진풍경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마시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다들 조용히 좀 하시죠.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팩트 체크부터 합시다. 제 목소리에 난장판이던 분위기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홍 여사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저를 노려봤죠. 팩트? 웃기고 있네. 네가 사기친 게 팩트야. 내 돈 10억. 그거 사기 계약으로 뜯어간 거잖아. 사기라뇨? 말씀 참 섭섭하게 하시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가방에서 공증된 이혼 합의서 사본을 꺼내 홍 여사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종이 펄럭이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울렸죠.
여기 제 5조 3항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합의금은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명목이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뭐라고? 기억 안 나세요? 1년 전 그날 밤 제가 특약사항 넣자고 했을 때 홍 여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까짓것 너 줄 생각도 없는데 뭘. 그러면서 도장 쾅 찍으셨잖아요. 그건 오빠애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건 댁들 사정이고요. 저는 돈 받고 남편 넘겨드렸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댁들끼리 해결하셔야지. 왜 1년이나 지나서 반품을 저한테 하세요? 소비자 보호법에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 말에 구경하던 손님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홍 여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죠. 이 독한 년. 법대로 해. 내가 유능한 변호사 써서 너 무고죄로 쳐넣을 거야. 아, 법대로요? 좋죠. 근데 홍 여사님, 변호사 쓸 돈은 있으세요? 제가 알기론 진영 씨 회사에 투자한 돈 회사하느라 지금 현금으로 꽉 막히셨던데. 너 내 뒷조사까지 했어? 뒷조사가 아니라 시장조사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 그리고 조사는 이것만 한 게 아닌데. 저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호적 등본 사본과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었죠. 이걸 보는 순간 홍 여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홍미숙 씨, 아니 30년 전엔 다방 내지 미스 홍이라고 불리셨죠? 뭐?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다방이라니. 입 닥쳐.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들어보면 알겠죠. 30년 전 서울 영등포에서 꽤 유명한 유지였던 김 회장님 댁 가정부로 들어가셨잖아요. 거기서 본처 몰아내고 안방 차지하신 분이 누구더라? 홍 여사는 사색이 되어 제 손에 들린 종이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피했죠. 여기 등본에 나오네요. 김 회장님 본처가 이혼 도장 찍기도 전에 유라 씨 낳아서 호적에 올리셨고 그 충격으로 본처분은 병 얻어서 돌아가셨고 맞죠? 세상에, 그럼 저 여자가 첩년이었다는 거야? 상간녀? 와, 대박. 유라 너 첩의 자식이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족보 타령을 한 거야? 진영네 식구들이 경악하며 수근거리자 유라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를 쳐다봤죠. 엄마, 진짜야? 언니 말이 사실이야? 아니야. 뽀함이야. 전현이 지어낸 얘기라고. 지어내긴요. 여기 당시 지역신문 기사도 있는데요. 유지 김모 씨, 조강 지쳐버리고 가정부와 재혼, 지역사회 충격. 저는 기사 스크랩을 유라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읽어내려갔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아세요? 옛말이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상간녀 심은 데 상간녀 난다고. 야! 당신 딸 유라 씨가 한 짓, 당신이 30년 전에 한 짓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잖아요.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임신 무기로 들어앉고.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네요. 당신은 성공했지만 딸은 실패했다는 거. 그것도 아주 쪽팔리게. 그만해. 닥쳐. 유라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홍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홍 여사님,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게 다 업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쌓은 부와 행복, 딸 대에서 아주 처절하게 박살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듣고 있던 진영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홍 여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집안아.
점년 주제에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내 인생 물어내. 진영은 홍 여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건 놔. 이 미친놈이 어디서 손을 대? 엄마, 오빠, 이거 놔. 우리 엄마 잡겠다. 유라가 진영의 팔을 물어뜯었고 진영은 유라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참전을 선언했죠. 이년아, 어디서 내 아들을? 네가 싼 똥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맞아, 내 방 내놔. 내 명품 가방 내놓으라고. 순식간에 카페 앞은 개싸움판이 되었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핥히고 욕설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이었죠. 유라 등에 엎혀있던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구경하던 손님들은 와, 저거 실제 상황이야 라며 동영상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팔짱 끼고 지켜봤습니다. 1년 전 저를 둘러싸고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고 있는 꼴이라니. 복수란 내가 칼을 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찌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아까 직원을 시켜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죠. 경찰차 2대가 카페 주차장에 멈춰섰고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내렸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다들 뭐 하는 짓입니까? 떨어져요. 경찰들이 뒤엉킨 그들을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홍 여사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헐떡거렸고 진영은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고 있었죠. 유라와 시어머니 시누이도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양반, 잘 왔어요. 전현이 사기꾼이에요. 전현부터 잡아가요. 경찰관님, 저는 이 카페 주인이고요. 저 사람들이 영업 방해하고 기물 파손해서 신고했습니다. 여기 CCTV 영상 다 있고요. 그리고 저기 남자분은 제 전남편인데 주거 침입 및 협박 혐의도 추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원 서로 폭행 혐의가 있으니 서해 가서 조사받으시죠. 다들 타세요. 수연아, 잠깐만. 경찰에 연행되려던 진영이 저를 보며 애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저 여자들한테 속은 거야. 나 좀 도와줘. 너 돈 많잖아. 10억 있잖아. 변호사 좀 선임해줘. 우리 부부였잖아. 그래, 아가. 수연아, 내가 미안하다. 다시 우리 며느리 해라. 내가 진짜 잘해줄게. 응? 언니, 나 갈 데 없어. 그들은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며 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1년 전에는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구세주라 부르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끝난 사이입니다. 그리고 재워달라고요? 수연아, 제발 나 진짜 갈 데 없어. 노숙자 되게 생겼다고. 글쎄, 사지가 멀쩡하니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뛰세요.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땀 흘려 버는 돈, 그게 진짜 돈이라는 걸 이제라도 배우셔야지. 야, 강수연,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 변호사들이 널 가만 안 둘 거야. 홍 여사님, 변호사 부를 돈이나 챙기세요. 진영 씨랑 쌍방 폭행에 영업 방해까지 하셨으니 합의금 꽤나 깨지실 텐데. 아 참, 30년 전 본처 자식들이 이 사실 알면 유산 반환 소송 들어올지도 모르겠네요. 홍 여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차에 구겨 넣었습니다. 자, 서해 가서 얘기합시다. 탑승하세요. 경찰차 문이 닫히고 창문 너머로 서로를 원망하며 소리 지르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카페 앞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화환 리본과 홍 여사의 명품 가방, 그리고 진영의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럼요. 아주 개운한데요.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다시 안 오겠죠? 다시 오면 그때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해야죠. 뭐 서로 소송하고 싸우느라 바빠서 올 시간도 없겠지만. 아, 김 매니저님. 네, 사장님. 창고에 굵은 소금 있죠? 한 포대 가져오세요. 소금이요? 간 맞추시게요? 아니요. 가게 앞에 뿌리게. 재수가 옴붙었잖아요. 잠시 후 저는 직원과 함께 가게 입구에 하얀 소금을 팍팍 뿌렸습니다. 애군을 쫓고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우리네 전통 방식대로요. 나쁜 귀신들 다 물러가라. 하얀 소금 알갱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고 업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